자, 부모님한테 목돈을 받을 때 말이죠. 그냥 받으면 증여고 빌리는 형식을 취하면 차용이잖아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 어마어마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금은 아끼면서 현명하게 가족의 돈을 활용할 수 있을지 그 핵심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집을 마련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처럼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그렇죠. 바로 부모님의 도움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냥 덥석 받자니 증여세가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럼 빌리면 되지 하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과연 이게 정말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그 안에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부모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자칫 잘못하면 자녀에게는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여냐, 차용이냐,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모든 해답은요, 국세청의 규칙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국세청이 딱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해 줄게. 하지만 이 선을 넘으면 그건 그냥 준 거, 즉 증여야. 이렇게 명확한 선을 그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선이 대체 어디인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놀랍게도요, 국세청이 이 금액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도 우리가 문제 삼지 않을게 하고 사실상 눈 감아주는 일종의 마법의 숫자 같은 게 존재합니다. 모든 계산은 바로 이 금액 1,000만 원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세청은 연간 발생한 이자가 1,000만 원이 안 되면 그걸 굳이 증여로 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자율이죠. 법에서 정해놓은 이자율이 있는데 이걸 법정 이자율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이 이자율은 4.6%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자 상한선은 1,000만 원이고 이자율은 4.6%예요. 이걸로 역산을 해보면 과연 이자 한 푼 안 내고 빌릴 수 있는 원금의 최대치는 얼마가 될까요? 네, 계산을 딱 해보면 답이 나오죠. 바로 약 2억 1,70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마법의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금액까지는 부모 자식 간에 이자 없이 돈을 빌려도 증여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냥 계좌이체만 틱 하고 끝내면 절대 안 돼요. 이게 그냥 준 돈이 아니라 진짜 빌린 돈이라는 걸 국세청에 제대로 증명해야만 합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바로 차용증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갚을 건지. 이 4가지 핵심 정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국세청에서도 이건 진짜 대출이구나 하고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서류 한 장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이 진짜로 중요하게 보는 건 뭐냐면 그래서 진짜 갚고 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갚으려는 의지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이걸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제일 확실한 증거요? 당연히 매달 꾸준히 원금이는 이자를 이체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왕이면 나중에 누가 봐도 반박할 수 없도록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세무 전문가들은 보통 차용증에 공증을 받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두는 것처럼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해두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2억 1,7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 필요하면요? 네, 여기서부터는 이 게임의 규칙이 훨씬 더 까다로워집니다. 여기에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렸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 한도 초과분인 2억 8천만 원 정도에 대한 이자만 계산해서 세금 내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국세청은요, 빌린 돈 5억 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해서 증여세를 매겨버려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녀가 이자만큼 이득을 봤다고 보고 그 이자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것. 다른 하나는 아예 부모님이 이자를 제대로 받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세무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머리 아프게 대출을 하는 게 과연 항상 최선의 방법일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현명한 전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딱 표로 놓고 비교해보면 답이 좀 더 명확해지죠. 당장 세금 몇 푼 아끼자고 무리하게 대출을 하면 갚아야 할 부담도 크고 국세청의 감시도 계속 신경 써야 해요. 반면에 길게 보고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우리 가족 전체의 자산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법에는요, 10년 주기 비과세 증여 한도라는 아주 강력한 절세 도구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해서 자녀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위, 심지어 손주들한테까지 전략적으로 분산해서 증여하면 그 절세 효과를 정말 극대화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말이 이 전략의 핵심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는 세금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리미리 계획해서 조금씩 증여하면서 내는 세금이 나중에 한꺼번에 폭탄처럼 맞을 수도 있는 막대한 상속세를 피하게 해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희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4년부터 젊은 세대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제도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부가 결혼이나 출산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1억 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든 겁니다. 물론 이 새로운 공제에도 몇 가지 규칙은 있어요.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음 세대를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됩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이 돈을 조부모님께 직접 증여받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은 당장 눈앞의 세금을 피하는 단기전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대를 이어서 우리 가족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더 키워나가는 장기전을 준비할 것인가? 어쩌면 이 선택에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